지금 세대들에겐 굉장히 낯선 단어일 겁니다. 금지곡. 노래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방송으로 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단어죠. 사실 근현대사에서 금지곡이 생긴 역사는 생각보다 무척 짧고요. 그리고 금지곡이 활개짓을 하던, 그러니까 금지곡이라는 제도가 활개짓을 하던 시기도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시대의 노래를 발표한 많은 가수들은 정권의 탄압과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곡들을 금지당했고요. 이후 금지곡이 풀리긴 했지만 노래가 갖고 있는 시류성과 이슈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지 않은 피해,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휴엔스토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 노래는 왜 금지곡이 되었을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금지곡의 항변이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이 있는 기자부터 하여 블라블라블라한 이형훈 작가님께서 쓴 책으로, 사실 이 책은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40대 초반에 사는 저에게도 낯선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엔 금지곡이 없죠. 굳이 금지곡이란 제도도 없고요. 무엇보다 이런 금지곡이 활개를 칠 만큼 국가가, 우리의 문화 수준이, 우리의 국민들의 수준이 낙후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지곡이라는 역사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보면 동백아가씨 이미자의 노래죠. 나훈아, 김연자, 대부분 6, 70년대, 7, 80년대 활동하던 가수들의 노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노래들이 금지곡이 된 사유들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추자가 부른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춤 동작이 남한 북한 간첩에게 보내는 신호다라는 정말 가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물며 또 계속 거짓말 노래에 열몇 번, 20여 번 가까이 등장하는 거짓말이란 단어가 그 당시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뉘앙스다라는 그런 대도하는 이유로 금지곡을 명했지요. 그렇습니다. 저기 누구냐, 정태춘의 대한민국,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 등등 가장 최근 노래도 있고요. 무엇보다 서태지 아이들의 시대 유감이 노래란다 책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 대통령이라고 그 당시에는 믿어왔지만 결국 또 시대가 바뀌고 거의 전 세계의 지난 100여 년간,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매체화된 모든 컨텐츠들이 오픈된 이 시점에서 과연 그가 창작의 고통을 얼마나 겪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입니다만, 무엇보다 서태지라는 가수가 만든 획기적인 족적이 있지요. 음반의 사전 심의제를 폐지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를 심의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전문가라는 직함을 다한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들이 그 노래를 평가를 해요. 이 노래를 대중들에게 들려줘도 된다. 아예 안 돼. 이 노래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노래는 발매가 안 되고, 되는 노래는 발매가 되고, 안 되는 노래는 왜 안 되는지 창작자와 또 한두 차례 싸우면서 가사를 수정한다거나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방송도 사실은 사전심의가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는 영화의 상영 등급도 사전심의를 받죠.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 입장에서 이제 고작 10살, 7살짜리 아이들이
19금 영화를 보는 건 불가한 일이기도 하고, 하물며 12세, 15세 관람가의 만화들만 하더라도 제가 봐도 섬찟섬찟 놀라는 장면들과 맥락들,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연령대에 맞는 기준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특히나 시각적인 매체는 이런 음악이 주는 청각적인 매체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기 때문에, 또 그런 연유에서는 한때 뭐 레이저 게스트 머신 같은 밴드의 노래들이 19금을 달고 우리나라에 발매되기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화란 컨텐츠는, 예술이란 컨텐츠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 대중들의 판단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판단의 어떤 결과물들이나 사람들의 여론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건 정말 나쁘다라고 여론이 만들어질지언정, 모든 예술은 예술 자체로 존중을 받는 게 맞죠. 물론 또 그 와중에 편협한 사고방식과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비약적으로 돈벌이만 목적을 둔 노이즈 마케팅에 등을 업은 정말 파렴치한 장르나 컨텐츠들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루트 혹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충분히 각각의 작품들의 의미가 있고 예술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을 발표한 마강수 교수가 발표한 즐거운 사라라는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때 뭐 주조연급으로 꽤나 많이 활동한 서갑숙이라는 배우가 쓴 그 당시의 책도 많은 이슈를 남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책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건 없지요. 물론 그 배우가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즐겼던 어떤 삶의 향연들이 다소 충격적이긴 했지만, 우리가 그 책을 갖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보면 되는 거죠. 문화사업이란 지원은 해주고 관심은 가져주되, 그것을 창작의 과정에서 간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취향껏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서태지는, 물론 이 당시에 뭐 서태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가수들도 사전심의 폐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뭐 달나라에 첫 번째로 간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두 번째로 간 사람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이 시대유감 앨범, 이 시대유감이라는 곡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심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후심의 제도는 여전히 종속되고 있고요. 그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보호장치, 안전장치라는 측면에서는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은 아쉬운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유지되고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정보를 얻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제는 옹이라고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이승환 옹의 3집 앨범에 있는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한때 금지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개뜬금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노래가 발표되기 1년 전에 휴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휴거설. 92년 10월 26일, 10월 29일, 10월 28일, 아무튼 그때였는데 난리가 났었죠. 이때 제가 아는 지인도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로 나와라, 같이 영생을 하자 그랬나, 휴거를 맞이하자, 아무튼 뭐 그런 개소리를 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 노래는 그 이듬해 봄에 발매가 됐었고, 덩크슛이란 노래의 후렴구에 이제 그 노래 속 주인공이 덩크슛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구절이 있거든요.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바 히기야, 뭐 하이루라 하이루라. 이게 미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진짜 욕하고 싶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뭐라고. 오히려 그런
금지곡이라는 표딱지를 달아주면서 오히려 이 노래가 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지 않았나. 반대를 위한 반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고 나쁜 건 우리가 즐기는 우리의 몫이겠죠. 그거를 공개되기도 전에 좋다 나쁘다라고 판정하고 규정 짓는 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든 나쁘든 많은 문화들을 즐기는 게 우리의 몫일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금지곡이 없는 시대가 됐고요. 물론 사후심의제도는 있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컨텐츠의 제작, 컨텐츠의 공개, 그리고 공유가 굉장히 활발한 시대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BJ들, 뭐 유튜버들이 간혹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찌푸리게 만드는 컨텐츠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그런 컨텐츠도 금방 사라지겠죠. 사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합니다. 좋고 나쁜 것을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